입사 동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월급도 같고 성과급도 같고 우연히 소비도 같았어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았는데 한쪽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148만 원 세금 환급을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사 먹고, 한쪽은 세금 환급을 하나도 못 받고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얼마나 알뜰하게 챙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 항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제 항목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단 한 가지 항목은 세금을 컨트롤하기가 쉬운데요.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벼락치기, IRP와 연금저축에 몰린다.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매년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이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많이들 활용하신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표를 보자마자 이게 또 뭐야? 복잡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 건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표에 대해서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잔잔이 여러분들만의 세무사가 되어서 구독자님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뭔가요?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 건가요? 정부의 목적은 이래요. 요즘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더라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알아서 노후 준비 좀 하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계좌에 그냥 저축을 하면은 저축 잘했다 하고 16.5%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 저축하면은 정부에서 매년 16만 5천 원,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인센티브로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은 이 세금 감면이 환급으로 돌아올 거예요. 13월 월급이라고 하죠. 보너스처럼 16.5%가 들어오고, 자영업이나 종소세 내시는 분들 세금 낼 게 이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정부에서 1년 이자가 16.5%짜리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넣으면은 16만 5천 원, 16.5%에 해당하죠. 제가 지금까지 은행보다 이자 많은 안전자산, 목돈 굴리기 끝판왕으로 발행어음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발행어음 아무리 잘 나가봤자 확정적으로 5% 정도 이자율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고 추후에 아주 중요하게 다룰 투자처인데 S&P 500이라는 미국 주가지수가 있어요. 이 S&P 500조차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라 손실도 날 수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확정적으로 매년 16.5%의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16.5%의 혜택을 준다. 아쉽게도 딱 하나 단서가 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13.2%의 혜택만 줍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되는 사람들,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초과되는 사람들은 13.2%에 해당하는 혜택만 주고요. 이 이하인 사람들은 16.5%의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13.2%도 충분히 훌륭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표 해석으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봉 5,500만 원, 4,500만 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이 위아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혜택이 더 크다, 소득 이상이신 분들은 혜택이 소폭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왜 정해놨냐? 이 연금저축 IRP 계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혜택이 좋기 때문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면은 여기에 다 몰빵을 할 거예요. 세금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도를
1년에 1,800만 원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이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이 두 가지 절세 계좌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서 1인당 최대 1,800만 원, 1년에 1,800만 원까지 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또 이만큼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납입 한도,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 자체는 1,800만 원까지인데 1,800만 원을 다 넣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세금 혜택 자체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준다라는 게 바로 세액 공제 한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세금 혜택 받는 900만 원만 넣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나머지 900만 원은 왜 넣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넣는 이유가 다 이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미 제 채널에 많이 다뤄놨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디테일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IRP 포함해서 합해서 900만 원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또 최대가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약간 복잡하게 설명하시던데 딱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의 총 한도는 900만 원이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실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고 싶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왜냐? 연금저축 한도는 600만 원이니까. 두 번째 퀴즈. 그러면 내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넣고 싶다? 그건 가능하죠. 600만 원 넣고 IRP에는 나머지 300만 원을 넣어서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연금저축에 500만 원만 넣어도 될까? 당연히 가능하죠. 600만 원 한도 이내니까요. 그래서 연금저축 500만 원 넣고 IRP 400만 원 넣고 총 한도 900만 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IRP에만 900만 원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하죠. IRP는 따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IRP로만 900만 원을 꽉꽉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연금저축에 10만 원만 넣어도 되나요? 이 부분도 가능하죠. 한도라는 것은 최대 맥시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넣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리고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총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라는 말이고 납입 자체 넣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1,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일지라도 내가 1,800만 원을 다 넣고 싶다 하면은 1,800만 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600만 원만 받는다. 요 부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에서 IRP는 제약 없이 자유로운데 연금저축만큼은 또 다른 600만 원이라는 펜스가 쳐져 있다. 여기서도 뭔가 연금저축이 혜택이 더 부자유한 게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좋아서 이렇게 한도를 걸어놓지 않았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게 하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추후 컨텐츠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 맞춰서 900만 원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다음 세액공제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뤄드렸죠. 이자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세액 공제액을 계산까지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기 좋으시라고 놔둔 겁니다. 최대 세액 공제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워서 풀 매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인당 환급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득 구간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48만 원, 소득 구간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118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8만 원을 기준으로 각종 뉴스들에서 연말에 150만 원, 148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세액공제표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전체 화면으로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 캡처해 두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거나 캡처한 김에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이런 유용한 영상들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시청하셔야겠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얼마를 넣을까? 많은 논란이 있는 이슈인데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나는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을 다 넣어놓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투자 대가 존리 대표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다수 유튜버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니지, 어차피 1,800만 원 부어도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900만 원만 붓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죠. 나 사회 초년생인데 1년에 1,800만 원, 1년에 900만 원도 없어. 솔직히 맞는 말이죠. 1년에 900만 원 넣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김잔잔이 또 어떻죠? 다른 유튜버는 복잡한데 저는 설명 쉽고 그냥 이거 해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좋다. 시원하게 소신껏 저는 제 의견을 아주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말씀드리죠. 얼마를 넣으면 좋을지 각자 상황별로 얼마를 납입하면 좋을지 IRP와 연금저축 그 황금 비율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셔야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돈이 되는 꿀팁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